자, 안녕하십니까. 수학 강사 한만유입니다. 자, 오늘은 유신고 기출문제를 가져왔고, 언제 거냐면은, 작년이지. 2021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를 가져왔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전체적으로 22문항이 나왔고, 객관식 문제가 18개, 서술형이, 4문제, 이렇게 총 22문제가 나왔고, 그랬을 때 좀 난이도의 좀 총평을 좀 드리자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6문제를 제외한, 다시 말해서 16문제는 좀 기본적인 교과서 수준의 문제로 나왔다. 교과서라 해서 무조건 쉬운 건 아니니까. 아무튼 기본적인 유형으로 좀 나왔다 생각해주면 되겠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중에서가 아니라 그거 이후에 6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 4문제가 중상 난이도, 그리고 고난도 문항이 2문제 정도 나왔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데, 고난도 문항이라 하면, 미리 좀 대비하지 않고, 딱 이런 수준의 이런 유형의 문제를 미리 풀어보지 않고 시험장에서 처음 만났다고 하면은 좀 풀기는 어려웠을 좀 그런 수준으로 좀 생각이 드는 문제가 2문제 고난도 문항이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체크를 하는 거 알고 있으면 좋겠고, 그랬을 때 중상 난이도 문제 어떤 것들이 있었나 좀 이따 같이 풀어볼 거고, 첫 번째로 15번, 16번, 17번 객관식 15번, 16번, 17번 말 그대로 뒤쪽에 어려운 문제를 좀 분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서술형 마지막 문제 서술형 4번까지가 한 중상 난이도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 문항 같은 경우는 객관식의 마지막 문제지 18번 문제랑, 그리고 서술형의 세 번째 문제 서술형 3번 문제가 고난도 문항이었다. 선생님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같이 한번 풀어보면 괜찮을 것 같고, 순서대로 15번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 우리가 15번 문제부터 보게 되면은 15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3차 방정식이다. 여기서 3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미정계수 2개를 줬어. 3차의 계수 A, 그리고 상수항 B 이렇게 미정계수를 좀 2개를 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힌트를 주고 있는데 x는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중근으로 갖겠다. 뭐 이런 표현이 하나 첫 번째가 있었고, 그랬을 때 3차 방정식이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지? 인간적으로 우리가 3개의 근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하잖아. 그치? 그랬을 때 2개가 중근이고, 그리고 나머지 한 근을 K라 할 때 이렇게 AB, 비정계수 AB도 구해보고, 나머지 한 근인 K도 한번 구해봐서 걔네들에 대해서 답을 내달라 하는 게 이제 몇 번 문제? 15번 문제 될 거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3차 방정식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수분해부터 하고 출발을 하는데, 이거는 좀 그런 유형은 아닌 것 같아. 그치? 그런 유형은 아닌 것 같고, 인수분해가 뭐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좀 식을 한번 우리가 작성해 본다 했을 때 이거는 뭔가 3차 방정식의 풀이보다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인수정리에 좀 가까운 그런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3차 방정식 나왔으니까 3차 방정식 풀이 나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접근했으면 조금 문제를 맞추기 힘들었을 것 같고, 그냥 한번 이제 어떤 얘기를 하면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인 거거든. x는 이제 마이너스, 다시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그러면 좌변을 기준으로, 좌변에 이제 어떠한 3차 다항식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된다라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니까, x 플러스 2라는 것을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2개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x 플러스 2라는 인수를 2개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다시 말해서,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수정리라는 개념으로서 너를 좀 바라보는 게 이 문제 풀이의 시작이 되겠고, 이런 녀석은 이제 이 3차 다항식이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2라는 것의 인수를 2개 갖는다. 이렇게 출발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항등식의 개념으로 가자는 얘기고, 그랬을 때, 좌변이 3차식이고, 우변이 또 2차까지 우리가 인수를 찾았으니까, 나머지 차수까지 우리가 좀 생각해 줄 수 있겠구나. 그럼 여기는 이제 몫이라는 거는 우리가 얘로 나누었을 때 목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고, 아니면 또 다른 이제 추가적인 인수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선 1차식이면 괜찮겠고, 1차의 개수는 3차의 개수가 A라는 걸 좀 우리가 생각해 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AX 플러스 어떠한 P의 형태, 요 정도로 생겼겠구나를, x-1을 중근으로 갖는다. 저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 다항식 입장에서 받았을 때 인수를 2개 갖고 인수 2개 찾았으니까, 나머지 인수까지 완성해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해주면 될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힌트가 나와 있는데 어떤 힌트들이 나와 있냐면, 어떤 항등식에서는 이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딱 2가지가 대표적인 게 있지. 어떤 게 있지? 수치대입법 혹은 개수비교법이 있는데, 여기 수치대입법 뭔가를 대입해서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랬을 때 어떻게 여기 개수가 2개나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 좀 개수비교로 좀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얘를 그냥 싹 다 전개해 버릴 거야. 전개해가지고 2차 개수가 7인 것과 1차 개수가 4인 걸 충분히
활용한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이 녀석들 찾아낼 수 있겠고 그로부터 뭐 이 녀석들도 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 이거 전개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전개를 하게 되면은 자, 이거부터 전개를 그냥 해보자. 전개하니까 x제곱 플러스 자, 4x 플러스 4인 거에 자, ax 플러스 p라는 게 곱해져 있으니까 이걸 좀 전개해서 가게 되겠고 자, 그리고 나서 전개를 쭉 한번 해보면 ax 세제곱 자, 플러스 px 제곱 플러스 4ax 제곱 있으니까 자, 4a 플러스 px제곱. 자, 이렇게 2차항 완성해주고 1차항도 정리해보면 4p라는 녀석과 4a라는 녀석이 있으니까 자, 4p 플러스 4a 이렇게 자, 1차항까지 완성해주고 나머지 상수항은 4p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녀석이 뭐라고? 자, 이 녀석이 7인 걸 우리가 알고 있고 이 녀석이 4인 걸 알고 있으니까 자, 어떻게? 자, 개수 비율로 간다고 했지? 자, 이걸 이건 충분히 자, AP 값 나올 것 같아. 자, 마무리 한번 해볼게. 자, 이 녀석이 이제 4여야 되니까 자, 4로 묶어서 보게 되면 A 플러스 P가 지금 1입니다. 정리 하나 되겠지? 자, A 플러스 P가 1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녀석 말 그대로 정리하게 되면 4A 플러스 P라는 녀석은 지금 7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정리해낼 수 있고 자, 연립해서 자, 풀어내면 AP가 나올 거야. 자, 빼버리니까 3A가 6이라는 게 나오고 A라는 게 자, 2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A가 2인 상황에서 저 성립하려면 자, P라는 거는 마이너스 1이면 충분하겠네. 자, 이렇게 AP 값을 좀 찾았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거야. 자, AP를 찾았어. AP를 찾았으니까 자, 우변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우변 우리가 전개해서 자, 마무리하면 될 거야. 자, 전개 한번 해보자. 자, AP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식을 작성해 볼게. 자, A가 2가 나왔고, 자, P라는 게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까, 자, 우선 요 정도 정리했겠고.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우선 K부터 찾고 갈까? 자, 이 녀석이 같은 거고 인수분해 예쁘게 돼 있는 거고, 자, 저 녀석은 0이다의 방정식을 풀겠다라는 얘기는 이 방정식을 풀겠다라는 얘기고, x는 마이너스 2라는 건 여기서 중근이 두 개가 나타나고, 추가적으로 하나의 근식 2분의 1이라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얘로부터 이제 k 값은 2분의 1이다. k부터 찾고 출발하도록 할게. 자, k라는 찾았고, 자, a라는 것도 사실상 찾은 거랑 마찬가지지, a는 2라는 거 찾은 거랑 마찬가지고, 자, b만 찾으면 되는데, 자, 얘를 다 전개할 필요 없이 상수항만 걷어내면 되는 거니까, 자, 상수항은 자, 이거 곱하기 이거로써 우리가 이 녀석 상수항 생각해 줄 수 있는 거니까 B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자, 확인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A, B, K 다 찾았으니까 자, 3개를 곱하게 되면 몇이 되겠어? 자,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자, 16번 같이 한번 보자. 자, 16번 보게 되면은, 자, 3차 다항식 fx가 나와 있어. 3차 다항식이라는 힌트를 준 거지? 자, 이런 거 무시하는 친구도 있는데, 이런 거 절대 무시하면 절대 안 되겠고, 자, 절대 안 돼. 자, 절대 안 된다고 2번이나 얘기했는데, 자, 아무튼 절대 안 돼. 3차 다항식 당연히 활용해야 되겠고, 그럼 fx가 있는데, 역시나 fx에 대한 힌트를 계속 주면서, 자, 마지막에서 fx 찾아서, 야, 이때로 넣어서 답해달라. 그런 문제야. 어떻게 힌트를 줬는지 한번 볼 거야. 자, fx는 자, 어떻게 했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다시 말해서 2차 다항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나눴을 때 뭐 나머지 0이다. 뭐 나눠 떨어진다. 자, 이렇게. 자,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언급을 줬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자, fx 플러스 10이라는 녀석도 fx가 3차니까 거기 더하기 11을 해도 어차피 마찬가지로 3차 다항식이 될 거야. 3차 다항식 역시나 x제곱 플러스 2라는 자, x제곱 플러스 2라는 자, 이런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 굉장히 비슷한 그런 조건들을 줬고 이거는 사실상 선생님 문제를 풀할 때 사실상 이거 두 개면 충분하다. 자, 이거 두 개면 사실상 문제가 풀리는데 선생님이 좀 느끼기에는 문제의 난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이런 것도 좀 주어주지 않았나, 이런 것까지 주어주지 않았나, 추가적인 힌트를 더 줬다는 얘기지. 자, 이렇게 해서 문제의 난이도를 낮추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그래서 이걸 좀 적극 좀 활용해주면 좋겠고, 아니면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지. 선생님 이제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은 그냥 이거 두 개로도 문제가 풀리긴 하는데, 자, 문자가 3개 나오고 문자 3개짜리 연립방정식을 좀 풀어야 되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좀 가거든. 근데 사실상 문자 3개짜리 연립방정식은 저 고가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사실상의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까지 주어주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문제. 사실상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그래서 그냥 항등식 열심히 쓰고 거기서 좀 우리가 그런 거는 좀 제발 좀 잘 썼으면 좋겠고, 잘 쓰고 좀 관찰을 해보면서 힌트 그냥 찾아서 그냥 푸는 문제, 그냥 단순히 그런 문제가 되겠고, 그렇게 열심히 풀어볼게. 자, 윗문장부터 보게 되면 fx라는 거 열심히 써야 되겠지. 자, fx라는 게 있는데 걔는 어떻게 된다? 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자, 제발 이런 거 qx로 그냥 지르지만 말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3차 다항식을 했기 때문에 QX에 대해 어떤 우리의 힌트를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단 말이야. 자, 3차 다항식이니까 2차식으로 나왔을 때 몫이라는 건 1차식일 거니까 자, 이렇게 좀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나머지 0인 거니까 그냥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다. 항등식 하나 작성했다. 자, 이렇게 3차인 걸 이용해서 여기까지 좀 써주면 좀 좋겠고. 자, 그럼 거의 다 나온 거잖아. fx 찾는 게 목적인데 미정계수 2개만 남았다. 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자, 그리고 자, 이거 없이도 풀 수는 있겠다라고 했지만, 자, 우선 뭐 교육과정은 굳이 뭐 벗어난 풀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걸 바로 써버릴게. 자, F0이라는 게 4가 나오면 0 대입했을 때 값이 4가 나와야 되니까, 자, 0 대입해보면 알겠지만, 자, F0이라는 건 B가 나와. 이런 식에서는. 자, B가 이제 4여야 된다라는 거 그냥 끌어낼 수 있으니까 B 역시, 자, 4로, 자, 써놓고 출발하도록 할게. 자, 이 녀석은 4가 되는 거야. 자, 이걸 이용해서.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것도 한번 항등식 그냥 써볼게. 그냥 저런 거 보자마자 항상 쓰는 거야, 그냥. 자, fx 플러스 10이라는 다항식도 있잖아. 그냥 그 녀석도, 자, x제곱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마찬가지로 3차 다항식이고, 거기 11을 더해도 역시나 3차 다항식이고, 자, 문자를 너무 여러 개 쓰면 열받기만 하니까, 자, 이렇게 1차식을 쓸 건데, 어떻게 할 거다? 자, 이 녀석 fx 같은 거고, 이 녀석 fx의 3차항의 개수를 a로 지금 설정을 마찬가지고, 자, 이 녀석에다 11을 더한다고 해서 어차피 3차항 개수가 바뀌지 않거든? 그러니까 fx 플러스 10이라는 녀석도 ax 세제곱으로 출발하는 녀석일 거니까, 여기에 있는 1차항 개수도 a가 분명히 맞을 거야. 이게 같은 a일 거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상수항도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본다. 라고 하기 좀 귀찮잖아? 그래, 귀찮으니까 그냥 이거는 B로, C로 놓고, 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fx에 대한 힌트를 문장으로 줬고, 나눠 떨어진다라는 표현으로서 그냥 이렇게 다 준 거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 풀면 되는 거고, 어떤 뭐 힌트, 아이디어가 떠오르진 않아. 그래서 그냥 전개해서 그냥 개수 비교로 해서 마무리해버리면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게 4라는 게 아니라 그냥 B로 놓고, 그냥 전개를 해서 그냥 개수 비교로만 풀어도 문제가 충분히 잘 풀리거든. 자, 근데 이거 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적재적소 좀 잘 활용해 가면서 좀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고, 역시나 전개해서 그냥 마무리할 거야. 자, 이거 전개 한번 해볼게. 자, 위에 있는 거 전개하게 되니까, ax 세제곱, 자, 어떻게 되겠어? 4x제곱 플러스 ax제곱이니까, 자, a 플러스 4x제곱 이렇게 되겠고, 1차항 4x, 자, ax 될 거니까, 자, a 플러스 4x 이렇게 될 거고, 자, 상수항 4 이렇게 되겠네. 자, 이것도 좀 한번 전개 한번 해볼게. 이거 아래다 좀 전개를 해보자. 자, 전개하게 되니까 ax 세제곱 플러스 c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c 이렇게 되겠고, 자, fx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 식에서 자, 플러스 10이라는 거 양변에 마이너스 11을 빼줘서 fx 형태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 다시 무슨 얘기냐면, 자, fx랑 fx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양변에 마이너스 12 정도를 우리가 취해주면은, 자, 이렇게 정리될 것 같아. 자, ax 세제곱 플러스 c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c 마이너스 12 이렇게 fx 완성됐잖아. 자, fx를 나타내는 항등식 하나 그리고 둘 이렇게 나왔으니까 두 개 역시도 이제 항등식이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개수 비교로 마무리한다라고 했으니까 개수 비교로 마무리하면 되는데, 자, 1차항의 개수가 자, 지금 적절히 자, 활용하면 좋겠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 자, 2a랑 a 플러스 4랑 좀 같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a 충분히 몇이 나오는 거지? a랑은 충분히 4가 나온다. 자,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게 맞나? 다시 한번 보자. 너랑 같으니까 그렇지, a는 4가 돼야 된다 이렇게 충분히 찾을 수 있겠고, 자, a가 4인 상황이잖아. a가 4인 상황이니까 2차항 개수는 8이어야 되겠고, 역시 마찬가지 2차항 개수가 8이어야 되니까 뭐 c는 8이 되겠네. 근데 우리가 사실상 fx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a만 찾으면 fx 완성이니까, 자, a가 4인 거 충분히, 자, fx 찾았다 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자, a가 4인 거 찾았으니까 마무리하자. 자, fx라는 거 이거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4x 세제곱 플러스 8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4 fx 완성이 됐네. 자, 거기에서 이제 f 2의 값을 질문을 던졌으니까 2 대입해서 마무리하면 되겠다. 자, 2 대입하니까 몇이 나오는 거야? 84, 32. 84, 32 플러스 16 플러스 4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이거 20이고 64니까 자, 84가 답이 되겠네. 답은 84가 된다. 자, 17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볼 건데, 자, 17번 문제 보면은 이제 문장 굉장히 짧아. 자, 한번 볼게. 자, 2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 자, 미정계수 2개 줬어. A, B 미정계수 2개 준 거지. 자, 1차항 계수와 상수항을 준 거고, 얘네 참 사실상 이제 찾아서 2개 더해서 자, 답을 내라. 자, 그런 문제야. 말 그대로 미정계수 찾는 문제가 되겠는데,
자, 그 2차 방정식의 어떠한 그 근에 대해서 허근이라는 포인트를 잡아줬고, 자, 그랬을 때 알파, 베타에 관련된, 자, 어떠한, 자, 식을 알려줬다. 관계식을 하나 줬고, 그리고 A, B는 실수라는 이 정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첫 번째로 선생님 생각이 드는 건 어떤 게 드는 거냐면, 자, 허근이라는 포인트를 집어줬고, 그리고 A, B라는 게 실수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의 개수가 모두 실수인 상황에서 자, 두 개의 허근은 서로 켤레인 상황이구나 라는 걸 좀 활용하면 좋겠구나 이런 첫 번째 생각이 좀 들고, 자, 그리고 이제 그 관계를 좀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저 관계는 지금 뭘 나타내고 있을까, 좀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 자,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걸 풀기는 굉장히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지금 써먹어야 될 게 조금, 다시 말해서 혈내근이라는 걸 좀 써먹어야 되겠고, 그렇지? 자, 그리고 거기에 그러면 이제 근각계수 같은 걸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충분히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허근들까지 허수들끼리의 관계가 뭐 어떤 방정식, 자, 이 관계식에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뭐부터 지금 놓고 출발해야 될지 지금 감이 안 와.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줬고, 그랬을 때 좀 일반적으로 흔히 보이는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좀 감이 좀 안 오는 그런 문제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 자, 근데 조금의 힌트를 좀 더 준다고 하면은 이게 사실상 복소수 단원에서 이런 걸 좀 많이 하거든. 어떤 복소수 Z가 있는데 그 Z라는 녀석을 봤을 때, 자, 그의 켤레인 녀석이 자, 이런 관계를 따른다라는 문제가 사실상 좀 은근히 많이 나와. 자, 그래서 좀 이걸 좀 정리해내면 어떤 특징을 갖는 복소수가 나타나거든? 그치? 자, 그러면, 자, 이걸 좀 복소수하면서 이걸 좀 눈여겨봤다가 하면, 이런 형태가 나왔으니까, 얘는 켤레인 상황이면서 이게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힌트를 주고 있구나. 그럼 이거부터 좀 분석해서 출발하고 나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A, B를 좀 찾아내면 되겠구나. 자, 이런 좀 전체적인 설계가 좀 된다고 하면은 이 문제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 자, 그냥 단순히 2차 방정식 뚝 주어주고 허근 두 개라고 해놓고서, 그리고 그 허근은 이걸 갖는다라고 했을 때 뭐부터 좀 출발해야 될지 정리가 좀 안 되면 자, 풀기 어려운 문제지 않았을까. 자, 이런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야. 그래서 좀 꼼꼼히 심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것도 좀 풀면서 이런 거는 이렇게 좀 많이 풀었었지, 이런 거 기억에 좀 남겨두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들어. 자, 그럼 이거는 좀 별거 아닌 거거든. 자, Z라는 걸 그냥 단순하게, 그냥 A 플러스 BI 놓고 그냥 풀면 되는 거야. 근데 막상 진짜로 이 문제 봤을 때 이거 이렇게 놓고 풀어야지라는 생각이 좀 잘 안 들 거니까 그게 좀 어려웠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든다고. 자, 정리를 한번 계속 한번 해보자. 자, 대입해서 이제 A 관계식을 그냥 끌어낼 거고, 자, A 플러스 BI 대입해서 보니까, 자, A 플러스 BI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된 거야? A 제곱 마이너스, 자, B 제곱 플러스 2 ABI가, 자, Z의 제곱이 되겠고, 2 곱하기 Z 반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2A 마이너스 2BI가 되겠고, 자, 이 녀석이 1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지? 당연히 어떤 복소수가 1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을 쪼개서 보는 게 당연히 맞겠고, 자, 실수 쓰니까 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A가 실수 부분 되겠고, 허수 부분 정리해 쓰면은 이렇게 정리되는 거야. 2AB 마이너스 2BI가 자, 1입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지? 자, 그런 상황에서 얘가 1이다라고 했으니까, 자, 어떤 거야? 자, 우리가, 이 녀석은 좀 0이어야 되겠고, 얘가 1이어서, 자, 이게 같아야 되겠구나. 복소수 상등의 개념을 좀 써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얘가 0이다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볼 건데, 2b로 묶이니까 2b로 묶었으면 2b, 자, a-1은 0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데, 자, 첫 번째, 자,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자, 두 헉은, 자, 알파를 좀 기준으로 잡은 거야. 알파를 좀 Z로 본 거야. 자, 그래서, 자, 얘가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Z는 허수여야 되겠고, 가장 기본적으로 허수가 되려면 여기서 우리가 뭘 써야 돼? B는 0이 아닙니다. 이거 쓰고 출발해야 되는 게 맞겠지. B가 0이 아니어야 허수일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B가 0이 아니어야 되는데 이걸 성립시키려면 A가 1일 수밖에 없겠구나. A가 결정이 되는구나. 이렇게 좀 봐주면 되겠고. 자, A가 1인 상황에서, 자, A가 1이라고 했어. A가 1인 상황에서 이 녀석이 좀 1이어야 된다 그랬잖아. 얘가 1이 되려면은. 자, 그럼 A가 1인 상황을 좀 질러주고, 그러면 이제 3-b제곱이 3-b제곱이 몇이어야 된다? 1이어야 된다. 그래서 b제곱이 2여야 되니까 b가 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가능할 것 같아. 자, b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2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a, b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럼 Z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거든. 자, 알파를 Z로 놓고 본 거 사실상 이 문제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은 자, 첫 번째 하나의 근이 지금 뭐라는 얘기냐면 1 플러스 루트 2i고 그럼 나머지 하나의 충분히 나머지 하나의 근은 그렇게 켤라일 거니까 1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보면 되겠고 아니면 내가 알파를 1 마이너스 루트 2i로 잡으면 B는 베타는 그냥 1 플러스 루트 2i가 되는 거니까 자, 아무튼 나 지금 두 개의 근을 좀 찾았다 이렇게 좀 봐주면 되겠네. 다시 말해서 이거 복소수에서 많이 풀어봤어가 좀 생각이 들면 충분히 이거 가지고 내가 자, 이 녀석들 찾아낼 수 있겠고 자, 두 근 나왔으면 A, B 찾는 거야 뭐 기본적인 게 되겠지. 자, 두 근의 합이 지금 2가 되는 거니까 이거에 자, 1차항 계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맞겠고 두 근의 곱이 지금 몇인 거야? 자, 3인 거니까 자, B는 3이 되는 게 당연히 맞겠고 자, 그러니까 A, B 나왔으니까 마무리 A 더하기 B는 몇인 거야? 자, 1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네. 자, 서술형 4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볼 건데, 자, 서술형 3번 문제 풀기 전에 먼저 또 얘기를 하면은, 자, 이것도 그냥 문제에서 2차식 fx를 그냥 싹 다 구해라 이런 얘기거든? 자, 그러면 어떤 이제 우리가 힌트들을 보면서 어떻게 얘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까 이런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자, 유심공 문제 좀 전반적으로 좀 같이 풀어봐서 알겠지만 그냥 막 써야 되거든? 다시 말해서, 그냥 이것도 그냥 뭐 대단한 거 없어. fx가 2차식이라 했으니까 그냥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을 놓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풀어내면 돼. 열심히 그냥 풀면 되는 거야. 앞에서도 몇 가지 문제들을 좀 그렇게 좀 풀어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이것이. 그래서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하는 얘기 다시 한번 할 건데 자, 수학 문제를 좀 풀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창의력을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아. 생각보다 수학적 사고력을 많이 요구하지 않는다.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열심히 쓰고 그 쓴 걸 바탕으로 그냥 열심히 그냥 풀어내는 거야. 자, 유심공 문제 그런 문제들이 꽤 많이 있었다라는 걸 좀 참고해주면 좋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풀 거야. 어떻게? 2차식 fx 있어? 그럼 그 녀석 그냥 어떻게 쓸 거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놓을 거고 이거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야. 자, 가족권을 좀 만족해야 된다. f0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했으니까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냥 c 마이너스 1로 그냥 질러주면 되겠고 자, 가는 이제 더 이상 안 봐도 될 것 같고 자, 나에서 한 얘기 저것도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아니야, 그냥 x제곱 대입하고 fx로 나눠 떨어져 그냥 그대로 확인해서 문제를 풀어낼 거야. 자, 있는 대로 그냥 풀게. 어떻게? 자, fx제곱이라는 거 아래다 한번 써볼게. fx제곱이라는 거는 그냥 x제곱 때려 넣어라 이런 얘기고 걔는 이렇게 생긴 거 ax 4제곱 플러스 자, b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생긴 거고 얘는 얘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나누게 할 거야. 알겠지? 그냥 나눗셈 하겠다. 항등식을 쓰지도 않을 거고 그냥 나눗셈 할 거야. 알겠지? 항등식 써서 뭐 문제를 풀어도 어차피 비슷할 거야. 자, 그러니까 그냥 나눗셈 하겠다. 자, ax 4제곱 플러스 자, 3차항 자리 좀 비워놓고 자, 2차항 자리 써놓을게. 자, bx제곱 또 1차항 자리 좀 비워놓고 마이너스 1 할 거고 아까도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나눗셈을 열심히 할 것이다. 선생님은 자,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 자, 이 녀석으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냥 나눗셈 할 거고 나머지 0이다로 그냥 마무리 끝내버릴 거야. 자, 한번 나눠보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 x제곱 곱해주면 되겠지. 자, x제곱 곱하게 되면 ax 4제곱 플러스 b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되겠고 자, 빼버리면 되겠지. 자, 빼자. 자, 빼니까 마이너스 bx 세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x 제곱 되겠고 요거 뭐 내려봤자 어차피 0인 게 이렇게 있을 거니까 이대로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뭔가를 곱할까라고 생각해보면 어차피 분수 형태 그냥 곱하는 게 맞겠고 자, 마이너스 자, a분의 bx를 곱하는 게 맞을 거야. 자, 그럼 마이너스 bx 세제곱이 되겠고 플러스 마이너스 자, a분의 b제곱 a분의 b제곱 x제곱이 되겠고 자, 플러스 a분의 bx 이렇게 될 거다. 자, 이 녀석도 빼버리자. 자, 빼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다 한번 써볼까? 아니야, 그냥 한번 쓸게. 자, 어떻게 쓸 거냐면은, 굉장히 복잡하네. 그냥 쓸게. 여기다 써보자. 자, a분의 자, b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자, a분의 bx 이렇게 좀 정리가 돼.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끌어내려서 마이너스 1 쓰면 되겠지.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에 어떠한 상수라는 걸 얘랑 곱해가지고 아래 쓸 거고 빼서 0 된다로 마무리할 거란 말이야.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자, 근데 우리 뭐가 보이냐면은 자, 여기 상수가 좀 보여. 이 상수가 좀 힌트가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내가 뭔가 상수를 곱해서 얘랑 곱해가지고 얘랑 빼서 지금 나머지 0 돼야 돼.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상수가 근데 숫자로서 좀 이쁘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만 봐도 괜찮은데 그럼 뭘 곱해야 되겠는가 라고 했을 때 1을 곱하는 게 적당히 맞겠다라는 생각 충분히 될 것 같다. 맞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거 위에다 다시 한번 써보자. 자, 다시 쓰게 되면 마이너스가 아니지. 자, a분의 b제곱 x제곱 자, 플러스 b 플러스 1 x제곱에 자, 마이너스 a분의 bx 자,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여기 있었고 난 여기다가 1을 곱해서 아래다 써줄 거야 라고 했어. ax제곱 플러스 자, bx 마이너스 1 해서 자, 뺐을 때 뭐가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지. 우리가 그래야 나머지 0이다. 나눠 떨어진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 힌트 잡아서 1이라는 거 곱해서 우리 가기로 했고 자, 이제 뺐을 때 자, 0이 돼야 된다를 우리가 좀 써버릴게.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a분의 자, b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 마이너스 a 자, x제곱 자, 플러스 자, 빼버리니까 자, 마이너스 묶어서 쓸까? 마이너스 묶어서 마이너스 b로 묶어서 쓰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a분의 1 플러스 1 x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고 0 되겠네. 자, 근데 이 다항식이 몇이어야 된다? 자, 0이라는 다항식이 나와야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뭐가 된다? 자, 얘가 0이어야 한다로 자, 문제 풀어낼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자, 얘가 0이어야 된다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얘가 0이어야 된다면 자, b가 0이거나 a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구나. 자, 이런 생각이 들어. 자, 그래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자, a가 몇이거나 자, 마이너스 1인 경우도 괜찮겠고 아니면 b가 몇인 경우 b가 0인 경우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자, 이것까지 0이어야 되니까 이런 케이스에서 한번 끌고 가보도록 할게. 자,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라고 이식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b 플러스 2가 몇이어야 된다? 0이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거지. 자, 얘를 만족하는 b의 값을 우리가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뭐가 있는 거냐면 마이너스 1과 자, 마이너스 1과 플러스 2가 있으면 확인할 수 있어. b의 값은 마이너스 1과 자, 플러스 2가 있다.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거든. 자, a가 뭐고 마이너스 1이면서 자, b가 몇이어도 마이너스 1이어도 괜찮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a가 몇이면서 a가 마이너스 1이면서 자, b가 몇이어도 괜찮다라는 거 2여도 괜찮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풀이가 되겠고 자, b가 0인 상황도 한번 우리가 볼 건데 자, b가 0인 상황에서 역시나 얘가 0이어야 된다를 이걸 끌고 가려면 a가 몇이어야 되겠어? b가 0 때려 넣은 다음에 얘가 0이려면 a가 1일 수밖에 없겠지.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나 더 찾았는데 a가 몇이고 a가 1이고 자, b가 0인 거.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끌어낼 수 있다. 자, 사실상 선생님이 지금 계속 막 좀 복잡하게 좀 식을 끌고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그냥 풀면 되는 거거든. 나눗셈 열심히 해주고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나눴을 때 나머지 0이다 그냥 문제 풀고 있는 거야. 그냥 그대로 이제 풀면 되겠고. 세 개의 경우가 나왔으니까 이 세 개에 해당되는 자, 2차 방정식 세 개가 자, 문제의 답이 될 거야. 첫 번째 얘를 만족하는 2차 방정식 다시 말해서 fx 모두 구하라고 했고 자, fx 내가 이렇게 꾸며놓고 왔으니까 a, b에 따라서 자, 작성을 한번 해보면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그때 첫 번째 fx는 어떻게 생긴 거야? 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첫 번째 fx가 될 수 있겠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가 집어넣어서 보면은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자, 두 번째 답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자, 이 녀석 우리가 써버리면 자, 마이너스가 아니라 x제곱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자, 이 녀석 만족하는 이 세 가지가 자, 답이 되겠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18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 자, 18번 문제부터는 자, 고난도 문항이야. 자, 18번이랑 자, 서술형 3번 이렇게 고난도 문항이라 했고, 이렇게 쉽진 않을 거고, 좀 풀이가 꽤 길 거야. 자, 한번 열심히 같이 잘 따라가 주면 좋겠고. 자, 우선은 문제 한번 읽어볼게. 자, 3차 방정식이 하나 나와 있고. 자, 3차 방정식에 뭐 세실근이 있는데, 세변의 길이로 하는, 세변의 길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져 세변의 길이가 자, 실근이 되겠구나. 자, 실근이 다 양수가 나오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첫 번째로 할 수 있겠는데, 자, 우선 넘어갈게. 근데 그 녀석이 좀 특별한 삼각형이 된다라고 했어. 직각 삼각형이다. 라는 힌트를 준 거야. 그치? 자, 이 힌트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자, 직각이니 당연히 뭐 피타고라스 정리를 좀 이용해서 좀 접근할 수 있겠구나. 이런 힌트. 자, 좀 보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면. 자, 그랬을 때 그 녀석을 이제, 자, 넓이를 구할 수 있나와, 자, 넓이를 구할 수 있게끔 뭐 나왔겠지? 자, 그리고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 만족한다는 힌트를 가지고 뭔가 좀 풀어내면 당연히 이런 개수 정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좀 기대도 되면서.
자, 그럼 그때 이제 K 값도 구해라. 자, 그래서 두 개를 좀 더해서 자, 답을 달아달라. 자, 문제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다 좀 이렇게 보이는데, 자, 이게 풀 때 그렇게 만만치 않아. 좀 식을 좀 여러 번 좀 써야 되거든. 자, 그게 좀 어렵겠다. 자, 이런 생각이 좀 들어. 자,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기본적으로, 자, 3차 방정식 나와 있으면 기본적으로 아까도 다른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하긴 했으나, 자, 인수분해가 가장 기본이니까 그냥 기본에 맞춰서 인수분해부터 하고 출발할 거야. 자, 이렇게 인수분해 하려고 봤더니 우리가 1을 대입하면 0 되는 게 보이니까, 자, x-1로 나누면서 출발하면 되겠네. 자,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는, 자, 조립제법이 적당한 것 같아. 자, 2랑 마이너스 5, 자, k 플러스 3. 마이너스 k. 자, 이렇게. 자, 1. 자, 다시 말해서 x-1로 나눠서, 자, 몫을 한번 찾아보자. 포인트가 되겠지. 자, 그래서, 자, 2 마이너스 3. 자, 마이너스 3. 자, k 0 역시나, 자, 나눠 떨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자, 이거 주어진 방정식 다시 한번 작성해보면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2x제곱 마이너스 3x 자 플러스 k가 된다고 했으니까 자, 이 방정식을 내가 한번 관찰 한번 해보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아, x-1은 0을 만족하는 녀석도 자, 근이 되겠고, 또 어떤 것도, 자,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를 0으로 만드는 애도 근이 될 거고, 자, 3개가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또 2개의 근이 나타나겠구나. 자, 이런 생각까지 당연히 들면서, 자, 그 녀석의 근에서 알파랑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자, 알파랑 베타다. 이렇게. 그럼 세 변의 길이가 1과 자, 알파, 베타로 이루어진 그런 세 삼각형을 볼 건데, 자, 직각 삼각형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가볍게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려면 제가 들은 생각이 뭐야? 자, 빗변을 뭘로 잡고 갈까?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든단 말이야. 자, 가장 긴 변이 빗변이 될 건데 어떤 게 가장 긴 건지 잘 모르겠으니까 상황에 맞게 모든 상황을 다 보는 게 당연히 맞겠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드는 상황이 뭐가 되는 거냐면 가장 긴 건 우리가 지금 1인 상황이구나로 자, 설정하고 가는 게 좀 인간적일 것 같은데, 자, 선생님이 풀어봤더니 저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게 결과적으로 나와. 근데 우리가 문제 풀 때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당연히 하겠지.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이게 가장 길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을 좀 먹긴 할 건데, 자,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 자, 미리 한번 얘기해보고, 자, 한번 볼게. 자, 가장 긴 게 제가 1이고 나머지 변이 이제 알파, 베타인 경우 얘가 가장 긴 상황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정리를 쓸 거야. 그럼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너의 제곱이 너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걸 쓸 거란 말이야. 그치? 알파 제곱 플러스, 자, 베타 제곱이 자, 1이 되는 상황이겠구나. 자,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상황이, 자, 2차항 계수랑 1차항 계수가 알려졌으니까 두 분의 합을 이용해서 식을 하나 더 작성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자, 베타라는 게, 자, 2분의 3인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데, 자, 요거 두 개 가지고 좀 정리를 해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가장 긴 거를 우리 1로 잡고 나머지 두 변의 길이가 지금 알파, 베타다. 자, 이런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자, 넓이를 구한다라고 하면 이제 알파, 베타 2분의 1 알파, 베타가 자, 말 그대로 t가 되겠고, 자, 그래서 k 값도 우리가 뭐 충분히 자, 알파, 베타가 뭐 나온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가 k만 알면 되는 거냐. k만 알려면 뭐야? 두 분의 곱만 알면 돼서 알파, 베타만 끌어내면 돼. 자, 뭐가 됐든 지금 나는 넓이를 구할 때도 알파, 베타만 끌어내면 되겠고, k 값을 구하는데도 알파, 베타면 충분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알파, 베타 찾아내는 거 우리가 1단에서 많이 해봤잖아. 그치? 자, 이거 제곱해서 이걸 빼낸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될 거야. 얘가 4분의 9고 이거 빼내면은 4분의 5가 되겠고, 걔를 2로 나눠주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자, 8분의 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자, 뭐가? 알파, 베타가. 다시 한번 써볼게. 예로부터 알파 곱하기 베타가 자 8분의 5라는 걸 좀 찾아낼 수 있는데, 자,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서 답 써버리면 틀린다라고 했어 아까. 자, 이건 좀 말이 안 되거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알파, 베타가 지금 우리가 양수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세 변의 길이라고 하려면 양의 실수가 좀 나와야 되는 거거든. 양의 실수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자, 가능한가를 좀 따져볼 거야.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2분의 3인 거고, 알파, 베타가 8분의 5인 거니까 얘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2차 방정식 한번 작성을 해볼 건데, 자,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8분의, 자, 5는 0이라는 2차 방정식 두 근이 지금 알파, 베타다. 이렇게 써도 괜찮은 게 되겠지. 자, 두 근의 합이라는 게 너고, 곱이라는 게 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녀석이 되겠고, 얘가 실수인지 확인해 보려면 얘의 판별식을 좀 확인해 보면 되는데, 자, 판별식 보면 알겠지만 음수가 나와.
다시 말해서 두 개 덧셈한 게 2분의 3이 되고 곱셈한 게 8분의 5가 되는 두 알파 베타는 자 허수임을 지금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고, 다시 말해서 자 세실근이라는 자 표현에 당연히 위배가 되겠으며 당연히 세변의 길이를 얘기할 수 없겠죠. 허수가 어떻게 세변의 길이가 되겠어? 말도 안 되는 게 되겠고, 자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자 이거는 지금 잘못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겠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빗변이 지금 1이 아닌 경우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그랬을 때 그냥 알파 베타 둘 중에 하나 내가 그냥 긴 거 내 마음대로 설정해도 괜찮을 것 같고, 가장 긴 거를 뭘로 알파로 놓고 나머지 두 변이 제 1과 베타구나, 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두도록 할게. 자 알파가 1과 베타보다 자 큰 경우로서 자 설정해 놓고 가는 게 문제의 답이 될 거야. 자 이거 안 된다고 해서 이거밖에 없을 거야. 자 그래서 자 이 18번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지 않았을까, 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지. 자, 한번 계속 가본다고 하면은, 예를 가지고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당연히 써봐야 되는 거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게 되면은, 자, 알파 제곱이라는 게 뭐야? 1 플러스 베타 제곱과 같아야 된다는, 자, 이 식을 첫 번째로 쓸 수 있겠고. 자, 두 번째로서는 뭐 똑같이, 자, 얘 근인 거니까 두 개의 합이, 자, 2분의 3인 건 당연히 우리가 써야 되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2분의 3인 상황이다. 자,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을 좀 정리를 하게 되면은 한쪽 넘겨서 보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자 베타 제곱이 지금 1인 상황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자, 알파 플러스 베타랑 자 얘랑 좀 연결시켜서 본다고 얘가 인수분해 되는 거잖아. 자,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지금 1입니다로 좀 인수분해 되겠고, 자, 이 녀석이 지금 2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뭐가 되는 거냐면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거랑 좀 연결시켜서 보겠다 그러면 두 개 더하면은, 자, 두 개 더하면 2알파가 나오겠네. 그래서 예로부터, 자, 2알파가 두 개 더하면은 몇이 되는 거야? 6분의 13이 나오는 건가? 6분의 13이 나오고, 2알파가 6분의 13이니까, 자, 알파는 12분의 13이 되는 거지? 알파라는 거는, 자, 예로부터 좀 정리를 해놔니, 알파라는 건 뭐가 되는 거야? 12분의 13이 되겠고, 자, 베타라는 거 말 그대로 찾아보면, 베타라는 거는, 자, 여기서 좀 확인해 보면은, 자,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까? 두 개 더했을 때 2분의 3이 되니까 12분의 18이 돼야 되니까, 자, 12분의 5가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알파, 베타를 좀 찾았어. 자, 다시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이런 거거든. 자, 지금 직각 삼각형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이런 상황에서 좀 말이 되는 두 개의 좀 양수가 좀 나온 상황을 보면 되겠고. 자, 그래서 어떤 직각 삼각형을 볼 건데, 알파라는 이 녀석의 지금 빗변의 길이가 자, 12분의 자, 13인 경우가 되겠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자, 1이 되는 거. 자, 1이라는 거 아까 출발할 때 알고 출발했고, 나머지 베타라는 게 지금 12분의 5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구나로 자, 지금 확인이 되는 거고. 그럼 이 녀석의 넓이를 지금 구해달라고 했으니 이 녀석 넓이는 자 12분의 5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예로부터 그 t라는 게 뭐가 되는 거야? 넓이 t라는 거는 자 뭐가 되는 거지? 24분의 5가 되는 걸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겠고, 자 그때 k 값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잖아. k 값이라는 건 자 두 개 곱했을 때, 자 두 개 곱했을 때, 자 그때의 그 녀석의 자 상수항을 좀 찾아줄 수 있게 두 개 곱하면은 144분의 65가 나오지? 자, 다시 한번 써볼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좀 정리해보면 2분의 k가 자, 이렇게 정리되겠네. 자, 2분의 k. 여기다 써볼게. 자, 2분의 k라는 녀석이 자, 뭐가 되는 거냐면 두 개 곱한 144분의 자, 65가 된다. 자, 예로부터 이제 k를 좀 정리해내면 자, 양변에 1을 곱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 뭐가 될 거야? 자, 72분의 65가 되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자, 문제에서 자, t랑 k를 좀 더해서 마무리해 줍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뭐 통분해서 3 곱해서 통분하면 될 것 같아. 자, 72분의 자, 15가 자, t가 되는 거니까, 자, 두 개 예쁘게 한번 더해보자. 더하니까 72분의 80이 되겠네. 아, 두 개 더하니까, 자, 72분의 80이 되겠고, 자, 분모 문제 8로 약분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8, 9, 72, 8, 2. 자, 이렇게 9분의 10으로 정리가 된다. 많이 복잡한, 자, 힘 빠지는 그런 문제긴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뭐 이 전문제 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냥 뭐 특별히 대단한 어떠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야. 자, 그냥 우리가 3차 방정식 나왔으니까 그냥 인수분해 하는 게 맞겠고, 그때 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 당연히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럼 말 그대로 우리가 직각삼각형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어떤 게 가장 긴가에 대해서 당연히 정리하는 게 맞겠고, 1이었을 때 1이 가장 긴 변이라 했을 때 말이 좀 안 되는 상황이 나타났으니 버리는 게 맞겠고, 자 그랬을 때 알파 베타 둘 중에 하나가 가장 긴 변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설정해 놓고 열심히 풀어보면 문제가 좀 나오는, 굉장히 좀 복잡하긴 했으나 그냥 열심히 그냥 풀어내면 되는 그런 문제지 않았나.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고난도 문제다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놨고, 자, 시간에서 좀 많이 걸려서 많이 못 푸는, 이거 풀기는 좀 시간 내에 풀기 어렵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 자, 그런 문제 첫 번째 고난도 문제가 되겠다. 자, 서술형 3번 문제 마지막 고난도 문항 같이 풀어볼 건데, 자, 우선은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자, 어떤 항등식이 하나 나와 있는 거야. 자,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고, 사실상은 뭐 이런 얘기로 좀 봐도 괜찮겠지. 자, 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의 세 개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입니다로 그냥 바꿔서 봐도 괜찮은, 자, 그 정도는 우리가 자, 기본적으로 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자,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 때문이냐면, 자, 2번 봤을 때 알파의 7제곱, 베타의 7제곱, 감마의 7제곱, 자, 이런 게 나와 있단 말이야. 자, 저렇게 차수가 높은 것들을 우리가 좀 끌고 가는 거는, 자, 문자 각 3개짜리에서는 많이 안 해보는 유형인 것 같아. 자, 문자 우리가 2개짜리로서는 우리가 이런 거 끌고 가는 건 좀 많이 해봤어. 근데 이렇게 문자 3개짜리를 가지고 차수를 높은 걸 좀 찾아가는, 자, 그런 유형의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 들이대면 저걸 좀 풀기 굉장히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선생님이 오늘 이거 두 가지 풀이를 할 건데 그거 두 가지 역시 좀 잘 익혀두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 풀이는 바로 이제 볼 건데, 자, 뭐 1번 문제는 그냥 풀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 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겠지. 우리가 좀 써야 될 게 어떤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세 근의 합이 지금 몇인 거야? 자, 0이구나 당연히 끌고 와야 되겠고, 그리고 곱의 합이 되겠지. 자, 베타 감마, 자, 감마 알파의 합은, 자, 뭐가 되는 거야? 자,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세 근의 곱이 뭐가 된다? 역시 플러스 1이 된다. 자,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자, 문제를 이제 풀어내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다항식, 1단원, 이걸 끌어낼 수 있었다고 하면 이제 1단원 문제가 되는 거지. 자, 곱셈 공식의 변형,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자, 이걸 가지고 사실상 저거 7곱제곱까지 끌고 가는 게 쉽지 않을 거고, 자, 1번을 푼다고 하면은, 자, 이거 제곱에서, 자, 이거 두 개 빼내면은 사실상 자, 1번은 나오는 거니까, 자, 이거 제곱에서 이거 두 개 빼내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그래서 1번은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자, 저 정도 이제 찾아줄 수 있는데, 자, 이 골치 아픈 게 이제 알파 7제곱, 베타 7제곱, 감마 7제곱의 합을 찾는 게 굉장히 골치 아프겠구나. 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자, 우리 같이 이런 거 하나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뭐 하나 정리해 볼 건데, 자, 볼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참 좋은 것들이야. 세 개의 문자가 나와 있고, 그래서 차수가 높은 걸 어떻게 좀 끌고 갈까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할 건데, 자, 문자 2개짜리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거야. 문자 2개짜리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싶은 거는 봐봐. 자, x제곱 마이너스, 자, 알파 플러스 베타 그냥 바로 이렇게 써볼게. 자,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자, 이게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항에서 1인 2차 방정식이 될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봐봐. 얘를 x제곱만 남기고 나머지 넘기고 싶은 거야. 자, 선생님이랑 수업을 좀 계속 했던 친구들은 선생님 지금 뭔 얘기를 하는구나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좀 넘겨보면은, 자,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거야. 마이너스가 되겠지. 자, 미안.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것이고, 자, 여기에다 뭘 할 거냐면 차수가 높은 것을 좀 하기 위해서 양변에다 뭘 취할 거냐면 x의 n-1제곱을 취해볼게. x의 n-1제곱을 취해볼게. 자, 곱하겠다는 거야. 그럼 좌변이 뭐가 되는 거냐면 x의 n 플러스 1이 되겠고, 자, 굳이 뭐 이렇게 x의 n제곱을 곱해본다고 할게. x의 n제곱을 곱해볼게.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x의 n 플러스 2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x의 n 플러스 1제곱이 되겠으며,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곱하기, 자, x의 n제곱, 이런 우리가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 있거든. 자, 문자 2개짜리 가지고 차수 높은 거 찾는 것도 우리가 어떤 이런 식을 만족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알파를 한번 대입하고 베타를 한번 대입해 볼 거야. 자, 알파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알파의 n 플러스 2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알파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의 알파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어떤 걸 좀 볼 거냐면 베타를 대입해서 볼 거야. 자, 베타를 대입해서 보면은 베타의 n 플러스 2제곱이라는 거 역시나 마찬가지로 베타를 대입해서 보겠다는 거니까,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자 베타의 n 플러스 1제곱 자 마이너스 알파 베타의 n제곱 이렇게 될 거거든. 자, 그래서 두 개를 좀 더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건데, 자, 두 개를 더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알파의 n 플러스 2 제곱 더하기 베타의 n 플러스 2제곱이라는 거는, 자, 두 개를 좀 더해서, 자, 이 공통일수니까 묶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돼. 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알파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베타의 n 플러스 1제곱. 자, 이렇게 되고, 자, 이것도 이제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로 묶여서 마이너스 알파 베타로 묶여서 알파의 n제곱 플러스 베타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거를 우리가 끌어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잖아. 근데 이거 왜 하고 있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는데, 자, 이런 거거든. 예를 들어서 x, y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a, b로 나오기도 하는데 a의 어떠한 차수 높은 것들이 좀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관계식을 좀 이용해서 좀 접근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 새로운 문제를 한번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곱셈 공식 변형이라 하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 자, a라는 게 자 a 플러스 b를 알려주지. a 플러스 b가 뭐 2고 a 곱하기 b가 몇이다? 자, 뭐 1이다. 자,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우리가 볼 거란 말이야.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자 a의 뭐 5제곱 플러스 b의 5제곱을 자 구해보십시다 이렇게 나오면은 사실상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푸냐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그걸 먼저 구하고, 또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을 구하는 이제 곱셈 공식이 있으니까 그걸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a 제곱과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서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을 두 개 곱해서 5차 이걸 만들어서 쓸데없는 거 지우는 방향으로 좀 가긴 가거든. 자,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런 걸 그냥 우리가 알고 있다고 이걸 이용해서 좀 가도 괜찮아.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다시 말해서 이런 게 필요한 거야. 우리가 알파의 5제곱 플러스 베타의 5제곱을 알고 싶으면 사실상 그 전에 있는 알파의 4제곱 플러스 베타의 4제곱이 필요하고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이 필요해. 자, 그러면 이런 거 찾기 위해서 그냥 순차적으로 가면 되는 거거든. 천천히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 자, 이거 제곱에서 이거 두 개 빼내면 되는 거지. 이거 제곱에서 이거 두 개 빼내면은 자, 2가 될 거야. 괜찮지? 자, 그러면 알파 세제곱부터 갈 건데 봐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어떻게 갈 수 있냐면, 자, 이 공식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 자, n에다가 1을 대입한 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얘는 a 플러스 b 곱하기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ab a 플러스 b 이런 걸 좀 따라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게 다 나와 있는 거거든. 자, 이거 여기 나와 있고, 자, 이거는 뭐야? 여기 나와 있고, 그리고 a 플러스 b도 있고 a, b도 나와 있으니까 다 알려져 있는 거고, 자, 이거 이제 순차적으로 다 구해낼 수 있겠다라는 거야. 자, 이거 2인 거 알았으니까 2 곱하기 2여서 4가 되겠고, 마이너스 1 곱하기 2가 돼서, 자,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4 마이너스 2가 돼서 이것 역시도 2가 나온다. 좀 이렇게 우리가 찾아줄 수 있어.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하는 거야. 자, a 4제곱 더하기 b의 4제곱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가는 거지. 어떻게? 얘는 a 플러스 b의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a 곱하기 b의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을 해주면 된다. 그냥 이거를 외워버리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그냥 계속 이거를 계속 활용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계속 한번 볼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도 구했고 이것도 구했으니까 때려 넣기만 하면 되는 건, 이게 이제 2로서 우리가 구했었고 이것도 우리가 2로서 구해놨었고, 자, 주어진 게 2와 1이니까 자, 2 곱하고 자, 1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답이 나오는 거고, 역시나 이거는 2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다고. 괜찮지?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쭉쭉쭉쭉 가는 거야. 그러면 a 5제곱 더하기 b 5제곱도 구해낼 수 있겠지. 자, 이거 방법을 꼭 써야 된다라기보다, 자, 이런 것들도 역시도 이제 어떤 관계식이 주어져 있다. 이런 것도 관계식 끌어낼 수 있다. 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자, 3차짜리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복잡하긴 한데 이런 걸 우리가 끌어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 우리가 차수가 굉장히 높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 개짜리 마찬가지인데 a에 만약에 막 9제곱, 이거는 좀 쉬울 것 같은데, 자, 10제곱 더하기 자, b의 10제곱 이런 거 10제곱은 괜찮고, 막 11제곱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b의 11제곱. 자, 이런 거 찾는 건 굉장히 좀 복잡하거든. 그래서 그냥 이런 관계 정도 알고 있으면 그냥 하나씩 그냥 계산해 가면서 계속 그냥 찾아나가면 괜찮겠다. 자, 이런 생각도 괜찮다라는 거고, 자, 이거 첫 번째로 얘기했어.
자, 그러면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싹 다 지울 거고, 자, 3개짜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좀 끌어내 볼 건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거는 이건 거야. 자, 3개짜리, 어떻게 알파, 베타, 감마를 3개의 근으로 하는 어떤 3차 방정식을 그냥 작성할 거고, 3차항에서 1로서 작성을 해버릴게. x세제곱, 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제곱, 자, 플러스, 자, 알파 베타 플러스, 자,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x, 자,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게 이렇게 생긴 게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이 되겠지. 그래서 뭘 할 거냐면 계속 똑같은 거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면 x 세제곱만 남기고, 자, 나머지 싹 다 우변으로 다 넘겨버릴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의 x 플러스, 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거거든. 그럼 역시나 난 뭘 할 거냐? 양변에다가 x의 n제곱을 곱해서 정리할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자, x의, 자, n 플러스 3제곱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곱하기 어떻게 되는 거야? x의 n 플러스 2제곱 되겠고, 마이너스, 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의 x의 n 플러스 1제곱 되겠고, 자,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의 x의 n제곱.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거거든. 다시 말해서 여기다 알파 대입하고 베타 대입하고 감마를 대입해서 3개 다 더해버리면, 자, 이런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다. 어떤 얻어냈으면 알파의 n 플러스 3제곱 더하기, 자, 베타의 n 플러스 3제곱 더하기, 자, 감마의 n 플러스 3제곱이라는 것은 조금은 복잡할 수 있겠으나 그렇게 생긴 거거든. 어떻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를 어디에? 알파의 n 플러스 2제곱 더하기 베타의 n 플러스 2제곱 더하기 감마의 n 플러스 2제곱에 곱해주고, 거기에 빼기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의, 자, 알파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베타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감마의 n 플러스 1제곱에다가, 자, 이를 곱해서 한번 빼주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덧셈을 해주는데 알파 베타 감마를 어디에? 알파의 n제곱 더하기 베타의 n제곱 더하기 감마의 n제곱에 얘를 곱해서 한번 더해주는 게 말 그대로 얘가 된다고. 자, 이 문제를 이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그냥 순차적으로 하나씩 구해서 우리가 알파의 7제곱까지 끌고 가면 되는 건데, 다시 한번 볼 거야. 자,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감마의 제곱은, 자, 1번에서 구했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확인을 했어. 그리고 지금 여기서 있는 것들 당연히 활용을 할 거라는 거 좀 체크를 해주면 좋겠고,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차수를 하나씩 늘려나가면 되는 거야. 어떻게? 자,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자, 베타의 세제곱 더하기, 자, 감마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가주면 되는 거야. 자, 여기 3세제곱이니까 n에다가 0을 집어넣은 걸로 좀 봐주면 되겠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알파, 베타, 감마를 좀 곱해주면 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0이니까, 자, 0이 되겠고, 거기에 마이너스, 자, 1 곱하기, 이거 1이잖아, 그치? 자, 1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0이니까 역시나 다시 한번 0이 되겠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 어떻게 되는 거냐? 알파, 베타, 감마 1이고, 자, 얘는 사실상 우리가 3이 되는 거고, 이 정도는 우리가 좀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1 곱하기 3이어서 이 녀석 3이 된다. 이렇게 좀 써줄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파의 4제곱, 알파의 4제곱 더하기, 베타의 4제곱 더하기, 자, 감마의 4제곱도 이제 구해보면 어떻게 간다고? 이렇게 바로 써볼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0이니까 0 곱하기, 자, 3이 되겠고, 이거 3 구한 거 여기 집어넣겠지? 자, 마이너스, 자, 이 녀석이 1이잖아. 1 곱하기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2 여기다 구해낸 거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고, 자,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가 1인 거니까 알파, 베타, 감마가 1이니까 1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0인 거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그냥 우리가 이거 식을 알면은 생각보다 쉽게 우리가 접근해낼 수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거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계산은 어떻게 돼? 자, 0이고 0이고, 자, 플러스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몇 번 안 남았으니까 계속 끝까지 가볼게. 알파 5제곱, 베타 5제곱, 자, 감마의, 자, 5제곱이라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자, 0 곱하기 2 마이너스 1 곱하기 3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라는 거 좀 한 번에 좀 써버릴 수 있겠고,
자, 0이고 얘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5 여기까지 왔겠고, 자, 알파 6제곱 더하기 자 베타 6제곱 더하기 감마 6제곱이라는 거는 자 0 곱하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2 그리고 플러스 1 곱하기 3 이렇게 써버리는 게 맞겠지. 자, 좀 헷갈리는데, 자, 열심히 해보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 녀석이 자,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럼 마지막 이제 우리가 뭘 하면 돼? 알파 1곱제곱 더하기 베타 1곱제곱 더하기 감마 1곱제곱이 왜 와줄 수 있겠고. 자, 0 곱하기 1. 자, 거기에 이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 거기에 플러스, 자, 플러스 1 곱하기 2 이렇게 돼서, 자, 이거 계산 결과는 0 플러스 5 플러스 2여서 자, 7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 다시 말해서, 자,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이 공식이라고 하기보다도 이거 한번 끌어내보는 거 좀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자, 문자 3개짜리나 문자 2개짜리 어떠한, 자, 차수가 높은, 자, 이러한 시계값을 찾는 문제도 우리가 좀 많이 풀어봤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 이런 문제를 풀면 좀 7이라는 거를 좀 이런 식으로 좀 고되긴 하겠지만, 자, 이거 좀 많이 활용해보면 어렵지 않게 좀 이렇게 좀 도달할 수 있다. 가 첫 번째.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자, 선생님 답이 되겠고. 자, 이건 선생님이 일반화 시킨 거고, 일반화 된 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본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고. 자, 두 번째 풀이는 말 그대로 이 문제에 그냥 충실하게 풀어내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 자, 어떻게 볼 거냐 봐봐. 자, 이것도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를 좀 하긴 하는데, 2차 방정식에서 좀 많이 강조를 하는데, 3차 방정식, 자, 말 그대로 지금 우리는 차수가 높은 거, 이 차수가 좀 높은 것들, 이 차수 높은 걸 어떻게 하면 차수를 낮은 걸 이용해서 접근할까? 자, 2차 방정식 같은 게 주어져 있다고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건 뭐냐면, 차수가 아무리 높아도 무조건 1차 이하의 식으로 무조건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걸 강조를 했었어. 그래서 식을 가지고, 자, 잘 활용해서 우리가 차수를 낮추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포인트를 잡아서 문제를 많이 풀었었지. 자, 지금 이건 3차 방정식이 좀 나와 있단 말이야. 3차 방정식이 나와 있다고 했고, 이걸 근이, 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3개의 근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적절히 잘 활용하면 차수를 굉장히 낮출 수 있다는 걸 좀 힌트, 자, 강조를 드리면서, 자, 이것도 다시 한번 볼게.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낮췄냐면, 자, 저 방정식 적당히 잘 활용하는 거야. x 세제곱만 남기고 싹 다 넘겨버리는 거지. 자, 2차 방정식 했던 거랑 뭐 똑같을 거야.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도달해야 돼? 7차까지 좀 도달을 해야 되니까, 자, 양변을 어떻게 할 거면 제곱을 할 거야. 괜찮겠나? 자, 양변을 제곱하게 되니까 x 6제곱 되겠고, 우변은 자, x제곱 마이너스 자, 2x 플러스 1. 자, 요 정도로 좀 정리가 될 것 같거든, 요 정도로. 자, 근데 우리는 x 7제곱을 알고 싶은 거니까 이번에 양변에다 x를 한번 곱해버리면, 자, x 7제곱은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자, 여기까지 좀 표현이 가능하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 건데, 자, x 세제곱이랑 자, 차수를 계속 낮출 거야. 이제 7차까지 왔고, 차수를 계속 낮추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할 거고, 자, x 세제곱이라는 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거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집어넣어 버리면, 마이너스 x랑 플러스 x 사라지겠고, 자, 남는 건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거야. 자, 마이너스, 자, 2x 제곱 플러스 1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다. 자, 더 이상 차수를 좀 낮추기 힘들 것 같다. 자, 3차 정도를 2차. 이런 걸 활용해서, 자, 7차에 해당되는 걸 우리 어디까지 끌고 내려온 거야? 자, 2차까지 좀 끌고 내려왔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자, 이건 이 식의 특징이 좀 예뻤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해서 좀 찾아보는 거. 자, 이런 거 좀 강조를 좀 많이 드렸었고. 자, 2차 방정식에서 하는 것들은 맨날 했으니까 당연히 잘할 수 있어야 되겠고. 자, 3차 방정식에서도 그걸 활용할 수 있다면, 요 정도까지 좀 잘 활용해주면은, 자, 이 문제 좀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고. 앞에서 했던 내용 그냥 일반화된 것들에 대해 정리하기 위해서는 좀 긴 말을 했었는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푸는 게 좀 가장 간단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 이런 것도 좀 잘 활용하면 좋겠지. 자, 아까 이거 다 구해놨으니까 이거 계속 활용할 거고. 자, 이런 상황이었고. 자, 그럼 이제 이거 질문 던지는 거, 이번에 질문 던지는 게 뭐야? 알파 7제곱 더하기, 자, 베타 7제곱 더하기, 감마 7제곱을 질문 던지고 있는데, 자, 이 녀석이 지금 뭐인 거야? 알파를 대입하면 이제 성립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알파 제곱 플러스 1과 같은 거지. 자, 그래도 마이너스 2베타 제곱 플러스 1과 같은 거, 얘는 마이너스 2감마 제곱 플러스 1과 같은 거니까, 자, 얘를 좀 한 번에 좀 정리한다고 이렇게까지 정리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이제 1번에서 이게 뭐라고 했어? 마이너스 2라고 아까 구했던 것 같은데, 이게 마이너스 2면 우리가 구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답은 우리가 자, 7입니다. 이렇게도 찾을 수 있겠네. 자, 이게 이제 정확히 서전 3번에 좀 풀인 것 같고, 선생님 좀 지우긴 했으나, 아까 그냥 3개짜리에 대해서 어떻게 차수 높은 걸 좀 찾아가는, 우리가 점화식이라고도 좀 얘기하기도 하거든? 아무튼 그런 관계식도, 자, 알고 있으면은, 자, 적재적소의 문제를 좀 적당히 좀 해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자, 그것까지 좀 얘기했다. 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자, 역시나 유신고 문제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는데, 유생고 특징 다시 한번 좀 얘기하자고 하면은, 자, 너무 막 특별한 것들을 이용해서 푸는 것보다 그냥 좀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서 있는 거 그냥 열심히 잘 쓰고 항등식이면 항등식에 맞게, 자, 우리가 그렇게 좀 문제를 풀면 적당히 좀 웬만하면 다 풀리지 않나. 자,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